슬로프 주변으로도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는 도브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낚싯대 끝에 입질이 툭 하고 와요. 돌은 탁탁탁 걸리는데 광어나 우럭 입질은 탁탁탁이 아니고 퉁퉁퉁 올립니다. 저 모서리 부분 자글자글한 데 있잖아요. 광어도 이제 이 조류가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그리고 이게 파도나 이런 게 높지 않아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또다시 이제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야, 이거 잘 될라나 이거? 불안하네. 낚시야? 무럭이라도 나오겠지. 이제 시즌 초반이라. 다음 가시죠. 안녕하세요, 더 필드스텝의 엄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물이 아닌 바다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이 시작되면서 지금 한창 시즌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런 바닷가 근처에 와서 베스 하듯이 하면은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는 낚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점점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탐색해 볼게요. 가보시죠. 일단 저 안쪽에서 들어갈 거죠? 네, 저기 이제 여기가 슬로프 선착장인데 일단 발판이 좋잖아요. 너무 이게 험난한 곳을 가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오늘은 쉽게,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데 와서 주차하고 1분 거리거든요. 저런 데서 이제 낚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시기에는 좀 펄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가볍게 뭐 멀리 던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제 바닥에서 잘 뛰어서, 이게 뻘에도 있을 수 있고 모래에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이제 수중의 스트럭처, 돌 안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 여건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뭐 바다라고 해서 막 멀리 던질 필요는 없고요. 던질 수 있는 만큼 한 30m, 40m 정도? 뭐 정말 메탈이나 이런 걸 던지면 뭐 70m까지도 날라는 가는데 멀리 던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요, 바닥을 항상 찍고, 보통 액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릴링,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그냥 리트리브죠. 그러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제 루어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고기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광어도. 그래서 한 곳이라도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던지고 이제 라인 쭉 가라앉아요. 라인이 빨려 나가죠. 수심을 체크하고 카운트하면서 라인 가는 게 멈추면 바닥에 찍은 거예요. 네, 바닥 찍고 한번 살짝 들어줘요. 밑걸림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띄운 상태에서 낚싯대의 끝에 긴장감만 주고 천천히 감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살짝 떠서 오거든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물고기인 줄 알고 광어나 우럭이 덤비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액션. 우럭광어 낚시할 때 릴링감, 막 액션을 줄 필요 없이 그냥 릴링만 해도 충분히 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딱 중간에 오다 걸리죠. 그럼 낚시를 조금 더 들어줘. 그럼 장애물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바다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조류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면으로 던져서 흐르는 방향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방향 말고 나가는 쪽으로 루어가 운영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던지게 되면은 채비가 자꾸 제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채비가 자꾸 땅에 박혀요. 아무리 빨리 감아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면으로 던지시고 아래쪽으로, 다운스트림이라 그러죠. 조류의 아래쪽으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핑, 바닥에서 통통통 튀겨주는 작은 물고기가 바닥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탕탕탕 튀기고, 제가 라인 텐션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루어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커브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쫓아서 탁 묶는 거죠. 대부분 들어 올리는 타임보다는 대부분 이제 떨어질 때 입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인은 보통은 0.85에서 1.25 사이의 합사를 많이 사용하시고, 목줄이라 그러죠. 쇼크리더는 3호에서 5호 정도
너무 좋은데 일단 느낌은. 이쪽 오른쪽은 약간 뻘이랑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보니까 약간 거의 안반이 많아요. 그래서 안반이랑 뻘이랑 경계지점. 그리고 보면은 저기 멀리 보면 막 양식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만의 양식장들이 많아요. 뭐 바다 낚시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이제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려고 또 밑에 주변에 우럭 광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낚시터를 가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하셔도 충분히 손맛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게 포인트를 많이 이동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물이 계속 들어왔다 빠지고 하니까 고기가 들어왔다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면 돼요. 너무 과하게 나 이거 물때를 다 봐야 돼 하면은 본인이 지쳐요. 적당히 여기서는 초썰만 보고 다음 포인트 가서는 한 중썰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8분의 3 지그에 대해서 2분의 1로 무게를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웜 끼우는 방법은 웜이 구부러지지 않게 딱 잡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예측을 하고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웜이 구부러지지 않게 잘 잡고서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웜이 구부러지면은 조를 타면서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아니면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일자로. 지그헤드 무게는 2분의 1. 비거리 확실히 조금 더 나가고요. 확실히 든물이 돌아서면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더 빨라질 거예요, 분명히. 바닥을 잘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리가 빠르다 보면은 라인이 나가는 거랑 지그헤드가 바닥을 찍은 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라인이 많이 풀리지 하면은 이미 바닥을 찍고 라인이 조리에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밀리니까 바닥을 살짝 이제 띄우는 게 아니고 긁어봐요. 지그헤드로 바닥을 느끼고 내 지그헤드가 지금 바닥에 있구나 하면은 그때 살짝 띄워서 이제 릴링을 해주는 거죠. 이 낚싯대 끝에 입질이 툭 하고 와요. 돌은 탁탁탁 걸리는데 광어나 우럭 입질은 탁탁탁이 아니고 퉁퉁퉁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흡입하는 입질이 들어올 거예요. 천천히 감아도 돼요. 천천히. 지금 저는 여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물띠가 보이시죠? 맑은 물이랑 흐린 물. 그 경계 지점 지금 탐색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이 안쪽으로는 약간 탁한 물이고 바깥쪽으로는 좀 맑은 물. 그런 쪽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물이라. 그러면은 대상어들이 저런 포인트에도 있지만 연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연안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하려고. 그럼 색깔을 바꿔볼게요. 인쇼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웜 색상을 다양하게 갖고 다녀야 돼요. 물색 따라 다르고 이 햇빛 때문에 빛이 투과되는 거 양에 따라서 고기를 미끼를 보고 못 보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색 계열 아니면은 그린 계열, 화이트 계열 조금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 둔턱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둔턱을 못 찾겠어요. 지금 여기 바닥에 좀 걸림이 있거나 약간의 이제 거친 바닥을 찾고 싶은데 없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대하도항이라고 있거든요. 대하도항에 가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많나 봐요. 많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많기 때문에 뭐 편한 자리는 이런 자리고 힘든 자리는 이런 항 주변에 갯바위 그런 데로 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면서 낚으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인쇼어 낚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포인트 이동해 보시죠. 나올 거야. 우럭이든 나오겠지. 이쪽은 제가 자주 오는 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하도항이라고 이게 앞에 작은 섬이 있어요. 섬과 이 대하도항 사이에 이제 조류 소통이 엄청 좋거든요. 완전 강처럼.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그 다른 대상어의 양식장들, 우럭 양식장이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류 소통도 좋고 물색도 굉장히 맑아요. 아까 그곳과는 다르게 물색이 맑아서 일단은 이 주변에 메탈로, 이거 약간 야광색이 나는 메탈이거든요. 메탈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보통 인쇼에서 메탈은 뭐 무겁게 쓰면 60g까지도 쓸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미디움 라이트 파워에는 한 15g에서 30g 사이 이렇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엄청 조류가 잘 가고 있어요. 메탈을 캐스팅을 했고요. 메탈이 20g이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습니다. 여기는 지그헤드를 써도 거의 1온즈나 한 28g, 20g 정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가로로 던져서 흘리면서 탐색을 하는 거죠. 흘리면서 별다른 액션을 안 줘도 메탈 자체가 움직임이 워블링 좋기 때문에 그냥 감기만 하셔도 돼요. 아주 밋밋해요. 아직은 지그헤드로 바꿔 보려고요. 이쪽에 너무 세니까 이 센 조류에서 약간 벗어나 이게 와류되는 부분 있잖아요. 물돌이 치는 데들 그런 데로 한번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은 뭐 메탈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바닥이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아요. 모래바닥 같은 느낌? 조류가 빠르다 보니까 뻘보다는 그런 모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그헤드로 바꿔서 모토일 컬러고요. 3인치짜리 이쪽 조금 와류가 되는 부분, 물이 금방 차오르죠. 전방 옆으로 조류가 빠른 곳으로 던져서 조류가 없는 와류되는 이런 쪽까지 한번 끌고 올게요. 조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요. 이 합사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이제 날리거든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와류돼서 조리가 좀 없는 부분이에요. 수심은 꽤 나오는데 이 앞에 2분의 1이 바닥을 못 찍어요. 그냥 흘러가. 네. 지금 방금 저거 배 쪽으로 던졌는데 저 밑에 있어요. 여기가 참 물돌이 되는 구간인데 와류가 생기는 라인 막 뻗지도 않고 지금 2분의 1 지그헤드로도 충분해요. 지금 조금 있다가 저 밑에 가면 엄청 걸려요. 엄청 걸려요. 다음 포인트도 기대되네요. 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이런 곳이 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 거기가 메인이고 약간 두 군데 더 있어요. 자 이제 만조를 찍고 썰물 포인트로 장곰포항, 영목항 가기 전에 있는 장곰포항으로 왔습니다. 이 앞에 주변에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이런 바다 낚시터들이 많아요. 수상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물색도 좋고 조류 소통도 좋으니까 이런 바다 낚시터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분명 우럭이나 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시 이제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은 일단 바닥이 약간 돌바닥 그리고 모래, 돌이랑 모래랑 섞여 있습니다. 지금 뻘은 아니에요. 때마침 뒷바람이 불어줍니다. 비거리 진짜 장난 아닙니다. 물이 빠지고 여기서도 1시간을 한번 탐색해보고 지금 우선은 바닥에 지금 돌이나 걸리는 부분, 거친 바닥을 찾기 위해서 바닥 찍고 저킹 두세 번 줘서 바닥 지형에서 찾고 띄워주는 식으로 탐색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친 바닥을 찾으면 그 주변에서 이제 스위밍 가볍게 릴링도 해줘보고 그 다음에 좀 높게도 줘보고 이렇게 변화를 줘볼게요. 여기 끝부분이랑 저기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슬로프의 모서리 저런 데가 좋을 것 같아요. 저 모서리 부분 좀 자글자글한 데 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여기 와류 생기면서 만나는 부분들 뭐든지 이제 이 바다 어종도 이 광어도 이제 이 조류가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조류를 잘 보면은 좋아요. 수면에만 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이쪽은 깨끗해요. 오른쪽에 있는 슬로프 오른쪽 면은 바닥이 깨끗해요. 걸림이 없어.
확실히 서해가 조수 간만차가 크다고 그러죠. 들어오는 것도 많고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빠진다. 지금 이쪽 제 주변을 보면은 슬로프 주변으로도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는 도보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서프 연안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이제 갯바위 안반지형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런 슬로프 주변만 일단 탐색을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걸 보여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슬로프나 뭐 이제 선착장 주변에서도 편하게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감도 좋네요. 떨어지기 전에 이제 입질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올지를 예측이 되는데, 아직 이 구간에는 안 들어오거나 좀 멀리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신하기 좋은 그런 이제 수중에 스트럭처가 안 보여요. 지금 뭐 미노도 써보고 지그헤드도 써보고 했는데 걸리는 게 거의 없으니까. 자, 항을 한 번만 더 옮겨 볼게요. 제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여기까지 탐색을 하고 이제 중썰물 들어가면 글로 가서 썰물까지 다 보는 거죠. 이제 막 낚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도 충분히 대성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농어라던가 광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풍경도 보시고 포인트도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모시고 온 거고요. 이제 제가 낚았던 곳, 예전에 낚았던 기억이 있고 확률이 좋은 곳, 또 물때 맞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할게요. 좋아, 일단 봐놨으니까 나중에 농어 좀, 봄농어 좀 들어오겠어요. 여기 좋아. 여기는 제가 이제 가을에 갑오징어를 하러 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진고지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선착장인데, 이것도 지금 건너편에 섬이랑 이곳 원산도랑 이 사이에 조류 소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좀 그나마 이제 돌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탐사차 왔습니다. 지게들을 던져서 물이 더 빠져야 돼요. 지금 물이 너무 많아. 여기 지금도 보시나요? 여기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 총알이 또 있나요? 여기 저도 선착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원산도에. 안 가봤는데 아까 또 동네 선장님이 거기 가면 확실히 마리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갈 곳이 많아서 좋아요. 이 인쇼 낚시가 대상어도 뭐 광어도 낳고 농어도 낳고 우럭도 낳고 대상어도 많지만 정말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도나 이런 게 높지 않아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충분히 편하게 이렇게 지그헤드만 가지고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조지가 썰물에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산 아래쪽으로 이제 여가 좀 발달이 돼 있어요. 수중여가. 그래서 수중여를 타고 들어오는 농어나 우럭, 광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수중여 근처에서는 이제 갑오징어를 많이 낚아봤거든요. 그래서 물이 더 빠지면 드러날 거예요. 물색이 확실히 지금 이렇게 탁한 물이 있잖아요. 이게 데워진 물 같아요. 조금 이런 뻘이나 이런 데 데워지고, 저 앞엔 파란 물이잖아요. 조금 검은 칙칙한 물. 이 섞이는 부분들,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좀 섞이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고기가 있을 확률이 높죠. 항상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항상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선창항이거든요. 저희도 유명한 이제 광어랑 갑오징어 나오는 곳. 근데 저기는 배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번잡할 것 같아서 이쪽 조용한 데로 왔어요. 봐봐요. 여기가 확실히 걸리면 많아. 여태까지 바닥이 이렇게 그냥 둥둥둥 갔는데 모래처럼 여긴 걸려요. 봐봐요. 걸린 거예요, 지금. 돌바닥. 그래, 이런 이제 거친 바닥이거든요, 이게. 섬과 사이에 조류가 빠르다 보니까 바닥이 많이 거칠어요. 요번에 레드. 이거에 나오면은 이제 진짜 기쁜 건데. 지금은 그람수를 조금 올렸어요. 지그헤드를 14g까지 사용하다가 18g, 4분의 3온즈. 지금 이제 조류가 아직도 조금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실히 느끼고 띄우고
조금 더 오래 보여주는 거죠. 포인트에서 확 밀려나가지 않게. 여태 바닥을 못 찢다가 조금 앞으로 오니까 바닥이 느껴져요. 저 앞에서 이제 조류가 엄청 세거든요. 어우 깜짝이야. 끊어졌어. 확실히 걸림이 많아요. 여기는 거친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칠다는 건 조류가 부딪히면서 거칠어지는 바닥이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물고기라든가, 그렇죠? 또 그걸 먹으려고 하는 우럭이나 광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확실히 좋은데 그만큼 채비 소모가 조금 있습니다. 충분히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쪽 길로 안 오고 저쪽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고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인시어 낚시는 포인트도 많이 알아놔야 되고 물때 시간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매일 낚시를 해도 매일 달라요. 자, 지금 종이 울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지금 서해 안면도랑 원산도권까지 그 인시어 낚시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광어 낚시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얕은 곳까지 광어랑 우럭이랑 농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날이 쌀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어는 낚지 못했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인시어 낚시 쉽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발판 좋은 포인트를 몇 곳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날씨 좋은 주말이나 조금 날 좋을 때 이렇게 잔잔한 서해 바다로 나오시면은 충분히 손맛도 보실 수 있고, 또 재밌게 이렇게 쉽게 인시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못 낚았지만 계속 올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던지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또 다양한 루어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포인트를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어는 낚지 못했지만 정말 재밌는 낚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꼭 오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에는 농어로 갈까요, 우리? 광어 한번 마무리하시죠. 그렇죠. 광어 하고 농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용한 로드는 2022년 새롭게 출시하는 윈드시어 인시어라는 제품입니다. 이 윈드시어 인시어는 말 그대로 이 연안 해안가에서 할 수 있는 루어 낚싯대인데, 굉장히 간편하고, 이 윈드시어 인시어 제품은 5가지 스펙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8피트에서부터 9피트까지 8피트, 8.3피트, 8.6피트, 그 다음에 9피트까지 4가지 스펙으로, 그러니까 4가지 길이지만 또 그 중간에 파워 차이가 있거든요.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인시어 낚시를 하게 되면 무게는 한 7g에서부터 무겁게는 40g까지 캐스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낚싯대가 좀 세요, 사실은. 그리고 인시어는 다양한 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에깅대나 이런 그런 이제 쇼어용 루어대와는 다르게 가이드가 좀 큽니다. 라인 방출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윈드시어 인시어는 이 CTX 원단이라고 해서 4축 카본으로 해가지고 처음에서 끝까지 탑 가이드까지 랩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X 랩핑으로 보면 원단이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아주 질겨요. 그리고 이 탄성이 좋아가지고 정말 오늘 낚시하면서도 캐스팅 하나 정말 시원시원하게 날아가는, 그만큼 캐스팅 정확성도 좋고 시원하게 날아가니까 낚시하는 재미가 배 이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윈드시어 인시어 같은 경우는 이 언더락이에요. 다운락이 아니고 언더락이 위로 잠그는, 그리고 이제 이중 잠금입니다. 우리가 캐스팅 많이 하다 보면은 손에 밀려서 이게 왼손 오른손 하면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근데 윈드시어 인시어는 이중락이에요. 하나를 걸고 뒤에 하나를 더 잠가주기 때문에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낚시하다 보면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풀리게 되면. 근데 그런 이제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고요. 엔드그립 같은 경우도 뒤에 아주 계란형 안정감 있게 캐스팅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서 장시간 낚시하셔도 피로감도 없고, 그리고
이 루어 액션 주게도 아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 오늘 낚시 정말 재밌게 했고 정말 재밌어질 것 같아요.